옛날에 우리는 학교에서 태양계를 구성하는 9개의 행성의 순서를 이렇게 외웠죠. 수, 금지, 화목도, 천해. 명왕성은 더 이상 없죠. 왜냐? 명왕성이 행성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외행성으로 분류됐거든요. 명왕성의 지위가 갑자기 엄청나게 추락한 거죠. 도대체 명왕성은 무슨 짓을 했길래 행성 지위를 박탈당한 걸까?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 이거 해왕성의 궤도가 뭔가 조금 이상하구만. 근처에 질량이 거대한 무언가가 있지 않은 이상 해왕성 궤도와 자전운동이 설명이 안 되는구만. 퍼시벌 로웰은 이 심률이 상당한 천체가 해왕성 궤도 근처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해왕성 바깥의 태양계 9번째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미지의 행성을 플래닛 X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사실 해왕성도 마찬가지로 천왕성의 궤도를 계산하다가 발견된 천체예요. 과거의 과학자들이 천왕성의 궤도를 한창 측정하고 계산해 보니까 천왕성의 궤도가 뭔가가 이상해. 천왕성의 궤도 운동을 보니까 주변에 어떤 행성이 있어서 천왕성의 궤도에 간섭하지 않는 이상 천왕성의 궤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분명히 천왕성 주변에 뭔가 큰 놈이 있다 해가지고 계산을 때려보니까 1846년 해왕성 발견.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플래닛 X가 있을 것이다라는 노엘의 예견도 상당히 일리 있는 추측이었어요. 그러나 이 미지의 행성을 관측하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플래닛 X의 존재를 예상한 퍼시벌 로웰 사망 14년 후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 이때 톰보의 나이는 겨우 24살에 불과했는데요. 그는 학력이 좋지도 집안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학력은 고졸에다가 노엘 천문대의 인턴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는 천문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해서 어려서부터 맨날 삼촌 망원경 빌려 가지고 별을 관측하곤 했고 대학 갈 학비도 아끼고 열심히 일까지 하가면서 직접 반사 망원경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망원경으로 매일같이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했고 그 관측에 따라서 화성과 목성의 그림을 노엘 천문대에 보냈습니다. 그의 열정을 알아본 노엘 천문대는 그를 임시 연구직으로 고용했고 톰보는 노엘 천문대에서 별들을 관측하다가 명왕성을 발견한 거죠. 야 진짜 이게 인간 승리.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죠? 그런데 톰보가 명왕성을 찾아낸 방법이 단순하면서도 기발하면서도 상당한 노가다였다고 해요. 일단 명왕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를 2주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촬영한 이미지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틀린 그림 찾기 마냥 똑같은 별 사진들 사이에서 위치가 바뀌는 별을 찾아내는 거죠. 그는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서 별들을 탐색한 끝에 명왕성을 발견한 겁니다. 톰보가 당시 명왕성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빛이 마치 저에게 윙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지의 행성 플래닛 X의 발견은 완전 대박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 행성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베네티아 버니. 거기 엄청 추울 것 같은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신 플루토 하데스는 어때요? 이 소녀의 제안은 신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보도됐고 이 소식은 노엘 천문대까지 닿았습니다. 오, 마침 플루토라는 이름이 우리 퍼시벌 로웰 선생님의 퍼서벨 로엘 1의 약자하고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구먼. 플루토로 가십시다. 그렇게 9번째 행성의 이름은 명계의 왕이라는 뜻의 명왕성 플루토. 이 명왕성은 미국인이 미국 땅에서 발견한 최초의 행성이었기 때문에 이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명왕성의 입지는 날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명왕성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명왕성의 크기가 지구랑 거의 비슷할 것.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성의 지위가 부여된 건데 시간이 지난 이후 명왕성은 달보다 더 작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또 명왕성의 지위를 가장 위태롭게 만든 건 바로 1978년 미 해군 천문대에서 발견한 명왕성의 위성 카론. 카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죽은 자를 명계로 건너게 해주는 뱃사공인데요. 이 뱃사공의 이름을 딴 카론 덕분에 명왕성과 카론의 궤도를 알게 됐죠.
그런데 두 천체의 궤도를 같이 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명왕성 카론 질량비 8.51. 카론의 공전 중심이 명왕성 내부가 아니라 명왕성과 카론 그 사이의 우주 공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카론이 명왕성의 중심을 도는 게 아니라 명왕성과 카론이 함께 공전한다. 우리 지구하고 달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달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달의 공전 중심은 지구의 중심에 가까이 있어요. 달의 공전 중심이 달과 지구 사이에 없다. 달은 확실하게 지구 중심으로 공전. 달은 확실하게 지구 중심으로 공전. 달은 확실히 지구의 위성이다. 또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죠. 분명히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론의 경우에는 그 공전 중심이 명왕성 밖에 있는 거예요. 명왕성과 카론은 공존 관계.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합니다. 명왕성과 카론 사이의 관계를 행성과 위성 관계, 행성과 위성 관계 vs 이중 행성, 게다가 위성 카론 관측으로 명왕성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 측정한 명왕성의 질량은 지나치게 작고 가벼웠습니다. 질량 지구의 0.2%, 지름 2372km, 달의 5분의 1 수준. 뭔가 행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주 민망한 수준이죠. 이렇게 명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천체망원경의 기술은 끝없이 발전했습니다. 이 망원경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태양계를 꾸준히 관측했는데 명왕성 못지않은 크기의 천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미 캘리포니아 공대 마이클 브라운 2003년 UB 313 일명 에리스의 발견은 명왕성의 행성 지위에 대한 논란을 가속시켰습니다. 왜냐? 이 천체의 밝기를 보니까 지름 2200-3500km, 명왕성하고 비슷한 크기죠. 이 드마 독일본 대학 그리고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팀이 열 방출량 측정으로 에리스의 크기를 재보니까 또 에리스의 질량은 명왕성하고 비슷하거나 더 무거운 걸로 파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생겨났어요. 에리스보다 작은 명왕성도 행성인데 에리스가 행성이 되지 말라는 법 있어? 천문학계에서 행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행성 주위를 공전하며 중력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지닌 천체. 에리스가 이 정의에 모두 부합하니까 천체로 쳐야 되는 게 맞소. 에리스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명왕성의 위성 카론도 있었고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세레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까지 다 행성으로 추가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태양계는 12개 행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태양 가까운 곳부터 수금지와 세목토 천획하명에 행성의 이름들을 다시 외워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2006년 8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26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명왕성의 행성 지위 어대한 토론과 투표가 열립니다. 당시 미국의 여러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명왕성은 미국인이 미국 땅에서 발견한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이죠.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유지하고 에리스를 비롯한 다른 천체들을 제10행성 제11행성으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장난해? 그럼 앞으로 천문학 배우는 학생들 다시 처음부터 외워야 돼요. 교육 목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뭐 한두 개 추가하면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행성을 한두 개만 추가하는 걸로 끝나는 거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해왕성 바깥의 카이퍼 벨트 쪽을 보면 하오메아, 마케마케 등등 외행성들이 정말 많아요. 얘네들을 다 또 행성으로 추가하면 태양계 행성만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또 여기서 끝인 것 같죠? 천체 관측 기술이 더 발전하면 분명히 명왕성 비슷한 녀석들이 계속 관측될 거예요. 그러면 발견될 때마다 행성 또 추가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러다가 태양계 행성의 수만 수십 개가 넘어갈 거예요. 결국 국제천문연맹 총회는 태양계 행성의 조건을 강화하기로 하는데요. 새로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2. 중력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지닐 능력을 가진다.
자기 궤도 근처의 모든 천체를 위성으로 만들거나 밀어낼 수 있는 지배권을 갖는다. 명왕성은 카론과 함께 공전하고 있고 또 주변의 천체들을 밀어내거나 위성으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결국 명왕성은 천문학자 423명의 거수투표에 따라서 행성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행성보다는 작고 소행성보다는 큰, 그야말로 행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천체, 외소행성. 이때 명왕성과 함께 세레스, 카론, 그리고 에리스까지 모두 다 함께 외소행성으로 분류됐죠. 그런데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수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은 국제천문연맹 총회에 항해 전화와 서신들을 보냈고요. 성난 미국 시민들은 시위까지 열었습니다. 또 에리스를 발견한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행성의 조건을 새로 세우고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특히 이분이 수많은 항해 편지에 전화에 엄청 시달렸다고 해요. 이분이 에리스를 발견해 가지고 명왕성의 지위가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전 명왕성을 죽인 놈으로 기억될 거예요. 또 일부 학자들은 명왕성 퇴출에 대한 번복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요 뉴스도 맨날 명왕성 이야기였고요. 생각보다 그 당시 혼란이 엄청났죠.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명왕성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명왕성은 행성지위에서 강등당하고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사의 수장 짐 브라이스틴. 제 생각에 명왕성은 명백한 행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왕성은 행성이라고 배워왔고 저는 이 생각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또 2018년에는 셀트럴 플로리다대 행성과학자 필립 매츠가 박사 연구팀은 근거 없는 잘못된 기준에 명왕성의 지위가 추락했다. 하지만 이미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분류가 됐고 명왕성을 행성으로 복귀시키기에는 그 근거와 논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명왕성이 행성으로 복구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까지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주장하는 주가 미국에서 2개 주나 있다는 건데요. 뉴멕시코주는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가 인생의 대부분을 살고 그가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대가 있는 주죠.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가 태어난 주죠. 이렇게 2개 주 모두 주의회에서 명왕성은 그 정체가 애매해도 행성이다. 명왕성의 외행성 강등은 부당하다.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각연했습니다. 진짜 어지간히 미국인들이 이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지키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명왕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제 인간들끼리의 행성이네, 아니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명왕성은 이 우주에 그냥 그 자리에 몇억 년 혹은 몇십억 년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분류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성이 됐다가 외행성이 됐다가 바뀌는 거죠. 정작 명왕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